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음 한켠에 오래 묻어둔 이야기 하나를 꺼내보려 합니다. 때로는 한 장의 편지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기억은 잊히지 않습니다. 단지 잠시 접혀 있을 뿐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그 종이를 다시 펼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흙 냄새가 났다. 비가 오기 전에 정원은 늘 그랬다. 눅눅하고 무겁고 조금은 따뜻했다. 엄마는 그날도 파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손에는 늘 그렇듯 낡은 물뿌리개가 들려 있었다. 그건 15년째 쓰던 것이었다. 손잡이엔 녹이 슬고 입구는 살짝 찌그러져 있었다. 그런데도 엄마는 절대 버리지 않았다. 이게 제일 잘 나와. 새로 산 건 물줄기가 이상해. 그 말이 어째 그날따라 또렷하게 떠올랐다. 그날 오후 나는 학교에서 늦게 돌아왔다. 교무실에서 아이 한 명의 생활 기록부를 정리하느라 시간이 훌쩍 갔다. 퇴근길에 문득 생각이 났다. 아, 엄마가 오늘 병원 예약 있다고 했지. 정기검진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집 앞 골목에 들어서자 뭔가 이상했다. 대문 앞에서 한 아주머니가 전화를 붙들고 울고 있었다. 그 옆에는 물이 흘러넘친 정원 호스가 널브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엄마가 쓰러져 있었다. 물뿌리개는 아직도 손에 들려 있었고 입구에서는 물이 조금씩 새어나왔다. 바닥에 진흙은 젖어 있었고 엄마의 얼굴엔 흙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비명도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구급차 소리조차 꿈속의 소리처럼 멀었다. 심정지 상태입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구급대원이었다. 나는 그제야 뛰었다. 엄마의 손을 잡으려다 그 차가운 감촉에 손이 떨렸다. 살려주세요, 제발. 그날 내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다.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이미 시간은 많이 지나 있었다. 의사는 조심스레 말했다. 심근경색 같습니다. 다행히 심장 박동은 돌아왔지만 의식은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감정이 따라오지 않았다. 병원 복도에는 형광등 불빛이 새하얗게 번지고 있었다. 그 아래에 유진이 앉아 있었다. 내 안에 깔끔하게 묶은 머리, 정돈된 얼굴. 손에는 커피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 담담히 말했다. 의식은 없대? 그래. 일단 중환자실로 옮긴대. 그럼 인공호흡기 달겠네. 그녀의 말투는 무심했다. 마치 날씨 이야기라도 하듯이.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도윤 씨, 우리 솔직히 말하자. 이제 어머님은 힘드실 거야. 기계에 의지해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서늘해졌다. 지금 그런 말 할 때야? 나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야. 당신도 알잖아. 의식 돌아올 가능성 거의 없다는 거. 그건 그래도 엄마다. 그래서 끝까지 버텨야 한다고? 그건 그냥 자기 위안이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커피잔을 비웠다. 나는 그 말이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반박할 힘이 없었다. 그녀는 늘 논리적이었고 나는 늘 감정적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녀의 눈빛이 낯설었다. 차갑고 정리된 눈빛이었다. 마치 이미 모든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밤이 깊어갈수록 병원 복도는 조용해졌다.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알람음이 오히려 더 선명했다. 삑삑삑. 그게 엄마의 생명줄이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자꾸 정원 장면이 반복됐다. 물 뿌리게 흙 엄마의 손. 그녀는 왜 그 시간에 정원에 있었을까? 그날은 날씨도 흐리고 비가 올 듯 말 듯 했다.
평소라면 그 시간에 쉬고 있었을 텐데. 선생님, 이제 퇴근하셔야죠. 간호사의 말에 눈을 떴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반. 유진은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뉴스 대신 쇼핑몰 앱이 열려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자리를 일어나 병실 창문을 바라봤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다. 피곤한 눈 밑 굳은 인매. 그때 희미하게 엄마의 기계음이 끊겼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어머니. 간호사가 달려왔다. 그러나 이내 알람이 다시 울렸다. 죄송해요. 기계 오작동이었어요. 간호사는 미소를 지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다음날 아침 나는 학교로 출근했다. 아이들의 소음이 이상하리만치 멀게 들렸다. 수업 중에도 머릿속에는 알람음이 계속 맴돌았다. 삑삑삑. 퇴근 후 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유진은 그곳에 있었다.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이게 뭐야? 어머님 좋아하셨잖아, 수국. 오늘 병실 좀 꾸미려고.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나는 이상하게 그 웃음이 거슬렸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여전히 차가웠다. 어머님, 이제 좀 편하시죠? 유진이 엄마의 머리맡에서 말했다. 그때였다. 삑삑삑. 기계가 짧게 울리더니 갑자기 멈췄다. 어?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유진 뭐 건드렸어? 아니야. 그냥. 그녀의 손끝이 기계 근처에 있었다. 정전인가? 간호사가 들어왔다. 그리고 20분쯤 뒤 누군가가 외쳤다. 환자 심정지입니다. 그날 이후의 기억은 뿌옇다. 의사들의 분주한 움직임, 간호사들의 외침, 그리고 유진의 침착한 얼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삑, 삑, 삑. 그리고 정적. 장례식장에는 비가 내렸다.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조문하고 나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누군가 그래도 편히 가셔서 다행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 말을 곱씹었다. 편히? 무엇이 편한 죽음인가? 누군가의 손에 꺼진 알람은 정말 편안한 이별일까? 유진은 검은 옷을 단정히 입고 서 있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나는 그 사실이 더 무서웠다.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한도윤 보호자님 잠깐 오시겠어요? 의료기록팀 직원이 말했다. 나는 병원으로 향했다. 그녀는 조용히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이건 어머님 병실 CCTV 기록입니다. 간호사 한 분이 이상하다고 하셔서. 나는 파일을 받아들었다. 화면 속에는 병실 침묵 그리고 유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알람 장치 쪽으로 손을 뻗었다. 삑. 그리고 정적.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정원에 섰다. 엄마의 물뿌리개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손잡이를 잡자 녹슨 부분이 손가락을 긁었다. 피가 조금 났다. 그 피가 물방울처럼 흙 위로 떨어졌다. 달빛이 그 위에서 번졌다. 나는 물뿌리개를 들고 물을 뿌렸다. 마치 엄마의 손을 대신하는 것처럼. 그 순간 이상하게 들렸다. 기계음 같은 낮은 삑 소리. 어디서 들리는 걸까? 나는 고개를 들었다. 창문 너머 유진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리고 나는 그때 알았다. 이건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영상은 단 48초였다. 그러나 그 48초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다. 화면 속 유진은 평소처럼 차분했다. 흰 블라우스에 검은 카디건, 머리는 단정히 묶여 있었다. 엄마의 침대 옆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리고 알람 장치의 선을 뽑았다. 화면이 멈췄다. 나는 숨이 막혔다. 이게 진짜예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기계 이상이 생겼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CCTV를 확인하다가 발견된 거예요. 경찰에는 신고했습니까?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직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호자님 이름으로. 직원은 그렇게 말하고 내게 USB를 건넸다. USB를 손에 쥔 채 병원을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하지만 세상은 회색이었다. 모든 색이 사라진 듯했다. 손이 떨렸다. 내가 뭘 본 건가? 그녀가 정말로?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열었다. 유진은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며 말했다. 왔어? 병원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유진의 시선이 그것을 향했다. 그게 뭐야? CCTV 기록. 그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병실 거.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노트북을 닫았다. 그래서? 왜 그랬어? 뭘? 알람선을 뽑았잖아. 그녀의 눈이 나를 똑바로 봤다. 그거 병원에서 보여줬어? 대답해. 왜 그랬냐고.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도윤 씨 그거 오해야. 오해? 응. 어머님이 계속 움직이셔서 선이 꼬였어. 정리하다가 실수로 빠진 거야. 그게 20분이야? 선이 빠진 채로 20분 동안 아무 조치도 안 했는데 그게 실수야? 그건 병원 잘못이지. 간호사들이 체크 안 한 거잖아. 내가 뭘 할 수 있었겠어? 그녀의 말은 논리적이었다. 늘 그랬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그 논리가 너무 완벽했다. 마치 이미 준비된 대답처럼.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다. 아니 믿을 수 없었다. 밤이 깊었다.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다시 영상을 재생했다. 그녀의 동작을 수십 번 반복해서 봤다. 화면을 일시 정지하고 확대하고 또 확대했다. 그녀의 손가락 끝, 그 손끝이 스위치를 누르는 듯한 미묘한 움직임. 그리고 그 순간 엄마의 가슴에 붙어 있던 심박의 수치가 멈췄다. 삑, 삑, 정적. 나는 주먹을 쥐었다. 노트북 화면이 흔들렸다. 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다. 천장에서 돌아가는 선풍기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마치 기계의 알람음처럼. 그때 문이 열렸다. 유진이었다. 앉아? 영상 다시 보고 있었어. 그만 봐. 정신만 피폐해져. 너무 담담하네. 누군가는 담담해야지. 둘 다 무너지면 뭐가 남아?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이상하게 날카로웠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 앞을 지나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 문이 열리고 맥주 캔 소리가 들렸다. 술 마실래? 아니. 그래. 당신은 늘 이런 상황에서도 의젓하더라.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내게 등을 돌렸다. 그 말이 묘하게 걸렸다. 의젓하더라. 그건 위로가 아니라 비아냥이었다. 며칠 후 경찰서에 갔다. 담당 형사는 중년 남자였다. 그는 USB를 돌려보더니 말했다. 명확하진 않네요. 영상 해상도가 낮아요. 의도적으로 뽑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그래도 20분이나 알람이 꺼져 있었어요. 그 부분은 병원 측 과실로 볼 수 있겠죠. 부인분의 고의성은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조사요? 예. 원하신다면 정식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고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이 굳었다. 그 한 단어가 결혼 7년의 무게를 통째로 흔들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생각이 멈추지 않았다. 만약 고소하면 유진은 끝이다. 직장도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이다. 하지만 엄마는 이미 끝났다. 돌아올 수 없다. 그날 밤 술을 마셨다. 거실 불을 끄고 앉아 있었다.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도윤아, 사람 믿는 건 좋은데 끝까지 믿으면 안 돼. 그건 예전에도 들은 말이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가게 돈을 빼돌렸을 때도 엄마는 그 말을 했다. 그녀는 언제나 진심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 눈빛이 떠올랐다. 마치 유진을 보고 있을 때 느꼈던 섬뜩한 감정처럼.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머리를 묶고 얇은 립스틱을 바르며 말했다. 오늘 경찰에서 전화 왔다면서? 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알았어? 병원에서 연락 왔더라. 담당자랑 통화했어. 뭐라고 했는데? 당신이 신고 고민 중이라더라.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결국 안 하겠지? 그 말은 확신처럼 들렸다. 왜 그렇게 생각해? 당신은 그런 사람 아니잖아. 누굴 미워해도 끝까지는 못 가. 그녀는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시선은 마치 시험하듯 날 꿰뚫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그녀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믿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라고. 그래서 담담했고 그래서 평온했다. 그날 오후 학교 복도 끝 교무실 창가에서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비가 내렸다.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 자국이 마치 흘러내리는 피처럼 보였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영상이 재생됐다. 그녀의 손, 그녀의 표정, 그 짧은 순간의 냉기. 손 안에 든 USB가 무겁게 느껴졌다. 그건 증거이자 무기였다. 그리고 동시에 나 자신을 파괴할 열쇠였다. 밤이 되자 유진은 와인을 따랐다. 우리 얘긴 이제 그만하자. 그만? 그래. 어머님 일은 다 끝났잖아. 끝났다고? 그래야지. 산 사람은 살아야 하잖아. 그녀는 잔을 들어 내 쪽으로 내밀었다. 우리 새로 시작하자. 와인 향이 코끝을 스쳤다. 묘하게 철 냄새가 났다. 나는 잔을 들지 않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아직은 아니구나.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와인을 마셨다. 나는 조용히 USB를 꺼내 들었다. 그녀가 흘끗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그거 계속 가지고 있을 거야? 응. 그럼 나중에 후회하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경고가 숨어 있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새벽 3시쯤 거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 나는 조용히 문틈으로 내다봤다. 유진이 내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USB가 꽂혀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키보드를 빠르게 움직였다. 화면에서 영상 파일 하나가 사라졌다. 휴지통을 열고 비우기를 눌렀다.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일어섰다. 그때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또렷했다. 잠 안 자? USB 왜 지웠어? 그런 건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독이 돼. 그건 증거야. 아니, 짐이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남은 건 노트북의 희미한 불빛뿐이었다. 나는 USB를 들어 확인했다. 파일은 완전히 지워져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켠에서 희미한 확신이 들었다. 지워진 건 파일뿐이었다. 진실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다음 날 정원에 섰다. 어제 내린 비로 흙이 촉촉했다. 엄마가 쓰던 물뿌리개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손잡이를 쥐었다. 손끝이 따끔거렸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한도윤 씨죠? 병원 CCTV 관련해서 추가 자료가 발견됐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유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미소, 그 냉정한 눈빛, 그리고 엄마의 정원. 나는 천천히 물뿌리개를 내려놓았다. 그 안에서 물이 한 줄기 흘러나와 흙 위에 번졌다. 마치 무언가가 깨어나는 소리처럼. 전화가 끊기자마자 손끝이 저려왔다. 병원에서 또 다른 CCTV가 발견됐다. 추가 자료라는 말이 귓속에서 메아리쳤다. 그 단어 속에는 어떤 숨겨진 시간이 들어있는 것 같았다. 나는 지갑을 집어들고 그대로 병원으로 향했다.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이었다. 서늘한 새벽 공기가 폐 속 깊이 스며들었다. 병원 복도는 비어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번져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간호사 한 명이 내게 다가왔다. 한도윤 보호자 분이시죠? 영상 담당자분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녀의 안내를 따라 CCTV 관리실로 들어갔다. 어제 봤던 직원이 아닌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다. 그는 인사도 없이 화면을 켰다. 이건 7층 복도 카메라입니다. 그는 커서를 움직였다. 날짜는 같은 날 오후 5시 10분경. 그 시간은 알람이 꺼지기 약 10분 전이었다. 화면 속에서 유진이 병실 문을 나섰다. 하지만 그녀 혼자가 아니었다.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가 뒤따랐다. 의사 같았다. 그는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추더니 유진에게 무언가를 건넸다. 작은 플라스틱 통이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다. 유진의 표정이 바뀌었다. 평소의 차가움이 아니라 무너진 듯한 미묘한 표정이었다. 이 사람 누구죠? 저희 병원 순환 전문의 중 한 명이에요. 이름은 조민석. 그 사람 지금은요? 그날 이후로 사직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 의사가 부인분과 아는 사이였습니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입안이 바짝 말랐다. 화면 속 유진이 손에 든 플라스틱 통을 코트 주머니에 넣고 병실로 다시 들어갔다. 그 뒤로 알람이 꺼졌다. 저희가 내부 조사 중이지만 보호자님께서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원은 내게 복사본을 건넸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USB는 작은 금속 조각이었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생명이 담겨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새벽이 밝아왔다. 유진은 아직 자고 있었다. 침대 옆 탁자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잠금 화면에 조민석이라는 이름이 뜬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다. 그들은 서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아마 오래전부터.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메시지 목록을 열자 삭제된 대화 복원 중이라는 문구가 떴다. 잠시 후 한 줄의 문장이 나타났다. 오늘이면 끝나요. 그분도 나도. 그 순간 숨이 멎었다. 그분은 분명 엄마였다. 그리고 끝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날 오후 나는 강태훈을 찾아갔다. 그는 내 대학 동기이자 형사였다. 조용한 카페 구석에 앉은 그는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USB 2개 다 가지고 있지? 응. 경찰에 바로 제출해.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니야. 아직 확실한 건 없어. 도윤아.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너 그 여잔 아직 믿고 싶은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좋아, 증거 넘겨. 조용히 내부 조사 걸어볼게. 근데 너 감정 앞서면 안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른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감정 앞서면 안 돼. 그건 불가능한 말이었다. 이미 내 안의 감정은 너무 멀리 가 있었다. 그날 밤 유진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문이 열리자 향수 냄새가 퍼졌다.
병원에서 맡았던 낯선 향이었다. 오늘 일찍 왔네? 응, 약국에 사람 없어서. 그녀는 코트를 벗으며 물었다. 오늘은 학교 어땠어? 괜찮았어. 병원에는? 다녀왔어. 그녀의 동작이 멈췄다. 무슨 일로? CCTV 추가 자료가 나왔대.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아주 미세했지만 분명했다. 그래서? 조민석 그 의사. 그 사람이 너한테 뭔가 건네더라. 아, 그거? 약이었어. 무슨 약? 비타민제 같은 거. 어머님 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렸지. 그걸 왜 의사가 너한테 줘?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친한 의사니까. 도윤 씨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예민한 게 아니라 이상하잖아. 당신은 지금 내가 어머님을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렇지 않아?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그녀의 말이 날카롭게 꽂혔다. 당신 어머니가 쓰러질 때 어디 있었어? 그날도 학교 회식이었잖아. 항상 나한테 맡겨놓고 당신은 밖에서 도망쳤잖아. 그건, 그건 뭐? 당신이 죄책감 느끼는 건 이해해. 근데 그걸 나한테 뒤집어 씌우지 마. 그녀의 눈가가 젖어 있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말을 하면 무너질 것 같았다. 그녀는 내 앞에서 조용히 잔을 들었다. 이제 정말 그만하자, 도윤 씨. 그 여자도 그 일도 다 끝났어.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노트북을 켜고 CCTV 영상을 다시 봤다. 복도에서 유진과 조민석이 대화하던 장면. 그 남자의 표정이 이상하게 익숙했다. 그 눈빛, 그 미묘한 웃음. 어디서 본 적이 있었다. 기억을 더듬었다. 엄마의 장례식 날 병원 관계자 중 한 명이 조의를 전하며 내게 말했다. 따님께서 많이 애쓰셨어요. 그때 옆에 서 있던 남자. 흰 가운에 같은 눈빛. 그가 바로 조민석이었다. 그는 장례식에도 있었다. 그렇다면 그는 유진의 곁을 끝까지 지켰다는 뜻이다. 그게 단순한 동정일 리는 없었다. 이틀 뒤 태훈에게서 연락이 왔다. 도윤아, 그 의사 조민석 말이야. 작년에 병원 내 약물 분실 사건 있었어. 약물? 진정제 계열. 치명적인 건 아니지만 투여량, 초과시, 심장 마비 유발 가능. 그게 그날 쓰였을 수도 있겠네. 아직 단정할 순 없지만 부인과 그 의사가 메시지 주고받은 건 확인됐다. 내용은? 삭제돼서 복구 중이야. 태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도윤아, 혹시 내가 직접 뭐하지 말아라. 무슨 뜻이야? 그냥 느낌이 그래. 너 얼굴이 예전 같지 않아.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자 유진이 정원에 서 있었다. 엄마가 쓰던 물뿌리개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오늘 병원에서 연락 왔더라. 뭐래? 조민석 얘기. 그녀는 물을 뿌리며 웃었다. 이제 다 알았지? 뭘? 그 사람 나랑 예전에 잠깐 만났어. 결혼 전 일이지. 그녀는 마치 오래된 기억을 정리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 와서 그걸로 뭘 하겠다는 거야? 그날 그 약, 그게 뭔지 알아?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물소리가 점점 세졌다. 유진아 말해.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싸늘했다. 당신은 엄마가 죽은 게 내 탓이라고 믿고 싶지? 그래야 덜 괴로우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은 항상 그랬어. 책임은 안 지고 슬픔으로 포장했지. 그녀는 물뿌리개를 내려놓았다. 나도 그만 지치고 싶어. 이제 정말 끝내자.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남은 건 젖은 흙과 비어있는 물뿌리개뿐이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것을 들어 올렸다.
손잡이가 미묘하게 따뜻했다. 마치 누군가의 체온이 남은 듯했다. 그날 밤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박소연 간호사. 그 이름은 낯익었다. 엄마의 담당 간호사였다. 전화를 받자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한도윤 씨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그날 알람이 꺼졌을 때 제가 병실에 있었어요. 숨소리가 빨라졌다. 그런데 부인분이 그러셨어요. 뭐라고요? 이제 괜찮아요. 이분은 편히 쉬셔야 해요. 그렇게 말하고 나가셨어요. 확실합니까? 네. 그때 의사 조민석도 문 앞에 있었어요. 정적이 흘렀다. 그 말을 경찰에 해주실 수 있나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무서워요. 그분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죠? 조민석, 그 사람 병원장 사위예요. 통화가 끊겼다. 휴대폰을 쥔 손이 식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정원 위로 달빛이 내리고 있었다. 물뿌리개가 거꾸로 쓰러져 있었다. 그 안에 고여있던 물이 천천히 흘러내리며 흙 위에 흡수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알았다. 진실은 여전히 거기 있었다. 숨쉬고 있었다. 다만 아무도 꺼내지 않았을 뿐이었다. 밤새 비가 내렸다. 새벽이 오자 빗방울이 그쳤고 정원은 진흙으로 변해 있었다. 엄마가 늘 돌보던 그 흙냄새가 진동했다. 나는 창가에 서서 그 냄새를 맡았다. 왠지 그 안에 그녀의 목소리가 묻혀 있는 것만 같았다. 휴대폰에는 여전히 박소연 간호사의 번호가 남아 있었다. 밤새 수십 번 다시 눌렀지만 신호음만 울릴 뿐이었다. 그녀는 이미 사라진 듯했다. 태훈에게 연락을 넣었지만 답이 없었다. 나는 혼자였다. 어머니가 떠난 날처럼. 유진은 여전히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평온했다. 커피를 내리고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카락을 묶었다. 마치 무대 위에서 대사를 외우는 배우처럼 완벽했다. 나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물었다. 조민석 그 사람, 병원장 사위라며.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걸 어디서 들었어?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래서? 그게 뭐 어때서? 그날 당신이 병실에서 뭐 했는지 나한테 말해줄 수 있어?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차가웠다. 당신은 날 의심하고 있지. 이제는 확인하고 싶을 뿐이야. 그럼 해. 확인해. 하지만 끝까지 가면 돌아올 수 없을 거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묘하게 무겁게 들렸다. 그 소리 안에 어떤 예고된 파국이 있었다. 정원으로 나갔다. 흙이 젖어 있었다. 손끝으로 찍어보니 축축하게 손에 달라붙었다. 그때 문득 떠올랐다. 엄마가 살아있을 때 말했다. 이 흙 밑에는 사람의 마음이 다 숨겨져 있단다. 숨기면 썩고 꺼내면 꽃이 피지. 나는 삽을 들었다. 엄마가 쓰던 낡은 원예용 삽이었다.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정원 한가운데를 파기 시작했다. 비닐 장갑을 끼지도 않았다. 손이 진흙투성이가 됐지만 멈출 수 없었다. 몇 번이나 삽이 돌에 부딪혔다. 딱딱 하는 소리가 흙 속에서 울렸다. 그때 삽 끝이 무언가 단단한 것을 쳤다. 나는 허리를 숙이고 손으로 흙을 헤쳤다. 그 안에는 플라스틱 통이 있었다. 투명한 통, 병원 로고가 찍혀 있었다. 뚜껑에는 SEDA-REX-10mg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다. 진정제였다. 조민석이 건넨 플라스틱 통. 그것이 여기 있었다. 정원 한가운데 엄마가 마지막으로 물을 주던 자리 아래.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손끝이 얼어붙었다. 유진이 이걸 왜 묻었을까? 단순히 버리기 위해서? 아니면 숨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왜 엄마의 정원에?
저녁이 되자 유진이 돌아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 통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그걸 보는 순간 얼굴빛이 하얗게 변했다. 이걸 어디서 찾았어? 정원에서. 그걸 왜 파? 거기 있었으니까. 그건 그냥 버리려던 거야. 왜 버려? 병원 약인데. 그건 오래된 약이야. 쓰지도 않은 거야. 근데 왜 우리 집 정원 밑에 묻었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당신이 알아버렸네.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뭘? 그날 그 약 어머니께 썼어.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내가 한 건 살인이 아니야. 내 심장이 멎었다. 무슨 소리야? 그분이 원하셨어. 이제 그만하자고. 더는 아프기 싫다고.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거짓은 아니었다. 나는 그냥 부탁을 들어준 거야. 그 사람은 이미 한계를 넘었어. 그게 이유가 돼? 도윤 씨, 당신은 몰라. 매일 밤 그분이 숨을 몰아쉬던 소리, 손을 붙잡고 버티던 그 시간. 나는 그걸 매일 봤어. 나는 말을 잃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다른 장면이 겹쳐졌다. 조민석. 그가 왜 그 약을 건넸는지. 그녀가 왜 그 통을 묻었는지.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시나리오였다. 다음 날 새벽 나는 태훈을 다시 찾아갔다. 그는 퇴근하지 못한 얼굴이었다. 이제 확실해. 약 이름이 SEDAREX야. 태훈이 눈을 크게 떴다. 그 약, 조민석이 분실 처리한 약 중 하나야. 그럼 그가 직접 건넸을 가능성이 높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약의 원래 대상이 내 엄마가 아니었다는 거야. 무슨 뜻이야? 병원 기록상 그 약은 수면 장애 치료용으로 조민석 본인 이름으로 처방됐어. 그게 왜? 그가 불면증이 심했다고 하더라. 근데 문제는 그날 이후 그 약은 병원 창고에서 완전히 사라졌어. 태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윤아, 조민석은 내 부인을 사랑했어. 순간 귀가 멍해졌다. 증거 있어? 문자 기록 복원했어. 그분이 떠나면 우리도 자유로워질 거야. 그게 마지막 메시지야. 나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만해. 도윤아. 그만. 나 혼자 처리할게. 너 미쳤어? 이건 태운 부탁이야. 아무것도 하지 마. 그는 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이미 문을 나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유진이 정원에 있었다. 비가 그친 하늘 아래 그녀는 무릎을 꿇고 흙을 정리하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나는 조용히 다가가 물었다. 조민석은 지금 어디 있어? 그녀는 삽질을 멈췄다. 몰라. 거짓말하지 마. 정말 몰라. 그 사람 병원도 그만두고 연락 끊겼어. 너희 마지막 메시지 내가 봤어.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흔들렸다. 그건 오래된 거야. 그분이 떠나면 우리도 자유로워질 거야. 그게 오래된 말이야? 그녀는 손에 묻은 흙을 바라보았다. 우린 잘못된 선택을 했어.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 바람이 불었다. 정원의 흙냄새가 다시 코끝에 스쳤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 약 내가 경찰에 넘길 거야.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래. 그렇게 해. 이제 숨기고 싶지도 않아.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정원 위로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 작은 물방울들이 흙 위에 떨어져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마치 무언가를 묻고 다시 덮는 소리 같았다. 그날 밤 창밖에서는 계속 빗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식탁 위 USB를 바라봤다. 두 개의 영상, 그리고 하나의 플라스틱 통.
그 모든 것이 이제 한 줄의 진실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분이 떠나면 우리도 자유로워질 거야.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유진이 한 말, 조민석이 보낸 약, 엄마의 마지막 표정. 그 모든 것이 한 지점에서 만나고 있었다. 정원. 엄마의 정원이었다. 생명을 심고 물을 주고 마지막엔 자신을 묻은 그 자리. 나는 결심했다. 내일 아침 경찰에 모든 걸 넘기기로. 하지만 그 결심이 실현되기 전 문득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탁탁.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 문을 열었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조민석이었다. 조민석은 비에 젖은 채 문 앞에 서 있었다. 양복은 구겨지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그의 시선이 내 뒤편 어딘가를 향했다. 유진 씨는 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를 안으로 들였다. 그는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 거실로 걸어 들어왔다. 발자국마다 진흙이 묻어났다. 이 집 아직 그대로군요. 그의 말투에는 묘한 감상이 섞여 있었다. 나는 식탁 위를 가리켰다. 그 위에는 플라스틱 통이 놓여 있었다. 그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웃었다. 결국 찾았군요. 당신이 묻었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나는 그냥 유진 씨가 그렇게 하게 냅뒀을 뿐이에요. 왜? 그건 그녀가 평온을 되찾기 위해서였죠. 그 약으로 어머니를 죽게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궜다. 그렇죠. 하지만 그건 We're here for 당신이 you, Mom. 생각하는 그런 살인은 We'll get 아니에요. through this together. 그의 말투에는 죄책감보다 마치 실험 실패를 인정하는 과학자의 태도가 담겨 있었다. 유진 씨는 어디 있습니까? 그가 물었다. 모르겠군요. 그럴 리가요. 그녀는 항상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그런 성격을 잘 아네요. 그는 피식 웃었다. 당신보다 훨씬 오래 봤으니까요. 그 말에 내 속이 서늘해졌다. 그날 병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다. 정원 위로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유진 씨가 나한테 전화했어요. 그분이 이제 그만하고 싶어 하신다고. 그래서요? 나는 주저했죠. 하지만 그녀가 말하길 이건 부탁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나는 SEDA-REX를 가져갔고 그녀가 직접 주사를 놓았어요. 그럼 당신도 공범이군요. 그는 미소 지었다. 공범이라면 우리 셋이겠죠. 셋? 박소연 간호사요. 그 이름이 나왔다. 나는 무심결에 숨을 들이켰다. 그녀는 왜 사라졌죠? 사라진 게 아니라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는 낮게 말했다. 그날 이후 병원 CCTV 기록이 일부 삭제됐어요. 당신 어머니 병실이 찍힌 구간 전부. 누가? 그건 박소연이 했죠. 내가 시켰습니다. 왜? 진실을 보호하려고. 진실이라. 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다. 당신의 어머니는 정부 연구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노년 치매 환자의 감정 패턴을 기록해 AI 학습 데이터로 쓰는 프로젝트요. 정식 명칭은 인지복제 실험 7세대. 그런 건 들은 적 없습니다. 그럴 겁니다. 보호자에게는 공개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태연히 말했다. 당신 어머니는 자신의 감정 데이터를 정부 연구소에 기증하셨죠. 그 과정에서 수면 안정제를 장기 투여받았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다. 그럼 당신과 유진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까? 그녀는 알았고 당신은 몰랐죠. 그게 차이입니다. 왜 숨겼습니까? 그게 계약의 일부였으니까요.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USB 하나를 꺼냈다. 이 안에 그날의 로그 파일이 있습니다. 당신 어머니의 마지막 데이터예요. 그는 그것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그걸 보고 직접 판단하세요. 우리가 괴물인지 아니면 그녀가 선택한 건지. 그는 그렇게 말하곤 일어나 문으로 향했다. 박소연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물었다. 그는 걸음을 멈췄다. 지금은 부산이에요. 하지만 아마 오래 있지 못할 겁니다. 왜죠? 그녀도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진실은 목숨값이 비싸거든요. 그는 웃으며 문을 나섰다. 빗소리가 커졌다. 그의 발자국이 사라질 때까지 나는 움직이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폴더 하나가 있었다. 이름은 GTHOMPSONLOG. 익숙한 이름 같았다. 파일을 열자 병원 모니터 화면이 나타났다. 모니터에는 어머니의 얼굴이 비쳤다. 산소호흡기를 단 채로 조용히 눈을 뜨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유진과 박소연이 있었다. 유진이 주사기를 들고 말했다.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구나. 그녀의 입술이 그렇게 움직였다. 그리고 잠시 후 심전도가 일직선으로 변했다. 유진은 눈을 감았다. 박소연은 그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 영상은 3분 후 끊겼다. 내 손이 떨렸다. 눈앞에 현실이 흐려졌다. 엄마가 마지막에 남긴 표정은 고통이 아니라 어딘가 평온했다. 하지만 그 평온이 누군가의 조작 위에 세워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태훈에게 USB를 보여주려 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오전 9시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도윤 씨죠? 여성의 낮은 목소리였다. 누구십니까? 박소연이에요. 순간 온몸이 굳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시간이 없어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 약 SEDAREX. 그건 진정제가 아니라 기억 억제제예요. 기억 억제제? 네. 당신 어머니의 뇌파 데이터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약물이에요. 하지만 유진 씨는 그 용량을 3배로 투여했죠. 그럼 그 약으로 엄마가 죽은 게 아니라 멈춘 겁니다. 그녀의 말에 숨이 멎었다. 무슨 뜻이죠? 당신 어머니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통화가 끊겼다. 전화번호를 다시 눌렀지만 신호음만 울렸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귓속을 맴돌았다.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밤이 되자 다시 비가 내렸다. 나는 정원으로 나갔다. 엄마가 쓰러졌던 자리, 플라스틱 통이 묻혀있던 자리. 그곳 흙이 다시 부풀어 있었다. 누군가 밟은 흔적 같았다. 나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을 헤쳤다. 그러다 무언가 딱딱한 게 손끝에 닿았다. 작은 검은 상자였다. 열어보니 병원 태그가 붙은 칩 하나가 들어 있었다. T 메모리 코드 17.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박소연. 지금 태안 연구소로 오세요. 당신 어머니가 있는 곳입니다. 통화는 그것으로 끝났다.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정원의 흙은 내 발밑에서 천천히 꺼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듯 했다. 태안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새벽 안개로 덮여 있었다. 창밖에는 바다가 가까워질수록 습한 냄새가 짙어졌다. 핸들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리듬처럼 이어졌다. 휴대폰의 내비게이션은 목적지에 접근 중입니다. 라는 안내를 반복했다. 박소연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당신 어머니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나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태안 해안 끝자락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연구 단지가 나타났다. 입구 표지판은 바람에 반쯤 꺾여 있었다. 국가인지연구센터 마이너스 출입금지. 문 앞에는 보안 게이트가 있었지만 이미 녹슬어 있었다. 나는 차를 세우고 걸어 들어갔다. 건물 내부는 어둡고 차가웠다. 형광등이 몇 개만 깜빡였다. 벽에는 오래된 환자 기록들이 흩어져 있었다. 치매 사기 피험자 코드지. T. 그레이스 탐프선. 어머니의 이름이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윤 씨. 박소연이었다. 흰 가운 대신 검은 패딩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에 절어 있었다. 여기에요. 그녀가 나를 안내했다. 복도를 따라가자 철문 하나가 나왔다. 문에는 기업 복제 실험실 7B라는 표시가 붙어 있었다. 그녀가 키패드를 눌렀다. 삑 하는 전자음이 울리고 문이 열렸다. 안에는 온통 하얀 방이었다. 중앙에는 거대한 유리 캡슐이 있었다. 그 안에 누군가가 누워 있었다. 눈을 감고 산소 마스크를 쓴 채로.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건 당신 어머니입니다. 박소연이 낮게 말했다. 심장은 멈췄지만 뇌활동은 아직 미세하게 남아 있어요. 그걸 유지시키는 시스템이죠. 나는 유리관에 손을 댔다. 차가운 온도가 손끝을 타고 올라왔다. 그녀의 얼굴은 그대로였다. 정원에서 웃던 그 모습, 햇빛 아래서 흙을 고르던 표정 그대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SEDA-REX 때문이에요. 그 약은 뇌파를 인위적으로 낮춰 감정 데이터를 안정화시키는 약물이에요. 유진 씨는 원래 용량보다 3배를 투여했죠. 결과적으로 신체는 멈췄지만 기억은 디지털화 되기 직전 상태로 고정됐어요. 디지털화? 네. 이 연구의 목표는 감정을 복제하는 겁니다. 뇌파 신호를 패턴화해서 그 사람의 감정 반응을 재현하는 거예요. 박소연은 컴퓨터를 켰다. 모니터에 수많은 그래프가 떴다. 하나는 기억 데이터, 다른 하나는 감정 데이터였다. 이게 당신 어머니의 감정 시그널이에요. 그럼 그녀는 아직 살아있다는 말입니까? 존재한다가 더 맞는 표현이에요. 박소연은 조용히 말했다. 육체는 멈췄지만 그분의 감정 패턴은 이곳 시스템 안에 남아 있어요. 마치 정원의 씨앗처럼요. 나는 유리관을 바라봤다. 이건 살인이 아니라 복제였군요. 맞아요. 하지만 그 경계는 모호해요. 박소연이 말했다. 유진 씨는 그걸 구원이라고 불렀어요. 죽음 대신 기억으로 남는 구원. 그게 그녀가 원한 거였다고? 그녀는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그렇게 해석했죠. 이제 그만하자라는 말을. 이제 이 고통에서 벗어나자로. 나는 무겁게 숨을 내쉬었다. 그럼 유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녀는 이 연구소로 오고 있어요. 박소연이 낮게 말했다. 그녀도 알고 있을 겁니다. 당신이 진실에 도달했다는 걸. 몇 시간 후 연구소의 감시 모니터에 차량 한 대가 포착됐다. 흰 SUV. 유진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 무언가 부서진 기운이 있었다. 찾았네. 그녀가 말했다. 박소연 씨가 말해줬어. 그랬지. 하지만 이제 늦었어. 늦었다고? 그녀는 미소 지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건 이미 종료된 시스템이야. 박소연이 놀라며 콘솔을 확인했다. 모니터의 수치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다. 기억 데이터, 감정 데이터.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다.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엄마는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어. 유진이 낮게 말했다. 이건 해방이야.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야. 내가 외쳤다. 유진의 손에 리모컨 같은 장치가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꽉 쥐며 말했다. 도윤, 당신은 아직도 몰라. 그분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건 그분의 잔향일 뿐이야. 그럼 왜 여길 다시 왔지? 그녀는 잠시 내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왜냐면 나도 잔향이니까. 그녀의 말과 함께 유리관 속의 조명이 꺼졌다. 박소연이 비명을 질렀다. 시스템이 종료되어. 나는 달려가 유리관을 두드렸다. 엄마, 엄마. 그러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모니터의 그래프가 완전히 수평이 되었다. 모든 데이터가 삭제된 순간 연구소 안에 정전이 일어났다. 암흑 속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됐어. 이제 그분은 자유로워. 불빛이 깜빡이며 다시 들어왔다. 유진은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작은 칩 하나가 들려 있었다. T 메모리 코드 17. 그녀는 그것을 나에게 내밀었다. 이게 그분의 마지막 조각이야. 이건 내가 가져. 이제 와서 왜? 그건 당신이 마지막으로 기억해줘야 하니까.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연구소 밖으로 걸어 나갔다. 비가 다시 쏟아지고 있었다. 잠시 후 박소연이 다급히 내 어깨를 붙잡았다. 그 칩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분의 마지막 의식이에요. 의식? 그분이 남긴 감정의 핵심. 우리가 흔히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 나는 칩을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조용히 맥박이 뛰는 듯한 진동이 느껴졌다. 마치 그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연구소를 나설 때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나는 칩을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박소연이 조용히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돌아가야죠. 모든 게 시작된 곳으로. 정원으로요? 그래요. 그분의 마지막 기억은 항상 정원에 있었으니까. 차가 연구소를 떠날 때 유진의 SUV가 해안 절벽 쪽으로 향하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박소연이 놀라 외쳤다. 저 사람. 나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다. SUV가 절벽 끝에서 멈칫하더니 그대로 바다로 떨어졌다. 충돌음이 바람을 갈랐다. 하얀 물보라가 솟구쳤다. 그리고 그 위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됐어, 모두 자유야. 그날 밤 나는 다시 정원에 섰다. 손에는 T 메모리 코드 17칩이 있었다. 비는 잦아들고 하늘엔 별빛이 깜박였다. 나는 칩을 엄마의 정원 한가운데 묻었다. 흙을 덮으며 속삭였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었다. 정원의 흙이 살짝 움직였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내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윤아, 괜찮아. 꽃은 다시 피니까. 비가 멈춘 다음 날 정원은 고요했다. 모래가 눅눅하게 젖어 있고 장독대 옆에 수국은 고개를 숙인 채 물기를 머금고 있었다. 나는 그 한가운데에 섰다.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장소. 그녀는 늘 말했다. 정원은 기억을 품는 땅이야. 잊었다고 생각해도 흙은 다 알고 있어. 이제 나는 그 말의 뜻을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손에는 작은 금속 칩이 있었다. T 메모리 코드 17. 그 속에 어머니의 마지막 감정이, 기억의 잔향이 담겨 있다고 했다. 나는 그것을 연구소에서 가져온 보건 장치에 꽂았다. 전원을 켜자 미세한 전류음과 함께 스크린이 켜졌다. 데이터 복원 중 47%. 화면에 수많은 코드들이 흐르고 있었다. 문자열의 틈마다 익숙한 단어가 스쳤다. CARDN, DONGYUN, WATRING, SMILE. 어머니의 기억이었다. 마치 꿈속을 엿보는 것 같았다.
복원이 100%에 도달하자 화면이 번쩍이며 하나의 영상이 재생되었다. 눈앞의 화면에는 정원이 나왔다. 햇살, 흙, 물소리 그리고 어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평소 입던 분홍색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카메라 쪽을 향해 미소 지었다. 도윤아. 그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너무나 생생했다. 너는 늘 내게 말했지. 엄마, 왜 그렇게 흙을 만지세요? 손 다 상하잖아요. 그녀가 웃었다. 근데 말이다, 도윤아. 사람도 흙이야. 손으로 만지면 그 마음이 남아. 영상이 조금씩 흔들렸다. 화면에 신경신호 결함 마이너스 프레임 손상이라는 문구가 떴다.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겹쳐졌다. 이건 내가 잊지 않기를 바라서. 유진에게 말하지 마. 순간 화면이 번쩍이며 꺼졌다. 장치는 경고음을 냈다. 데이터 불안정. 접근 제한. 나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유진에게 말하지 말라니. 그녀는 어머니의 기억 속에서 이미 의심받고 있었던 걸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 쳤다. 유진에게 말하지 마.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어쩌면 유진이 감춘 또 다른 비밀이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 나는 다시 복원 장치를 열었다. 보안 제한을 해제하기 위해 태안연구소 서버 백업을 추적했다. 박소연에게 받은 암호를 입력했다. 시스템 오버라이드 액세스 그랜터드. 잠시 후 화면에 보안 폴더 -YJ가 떴다. 유진의 약칭이었다. 파일을 열자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녀가 연구소에서 어머니의 캡슐 옆에 서 있었다. 카메라를 향해 중얼거렸다. 그레이스 씨의 의식은 안정 상태입니다. 실험은 성공했어요. 그녀의 감정 데이터는 SEDA-REX의 최종 모델과 완전히 동기화되었습니다. 유진의 눈빛은 피로에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광채가 있었다. 하지만 이건 치료가 아니야. 난 알고 있어. 이건 복제야. 그녀의 기억은 살아있지만 그녀는 이제 인간이 아니야. 유진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어디선가 작은 칩 하나를 들어 올렸다. 이건 도윤에게 넘길 수 없어. 그는 감당 못할 거야. 그가 진실을 알면 우리 모두 끝이야. 그녀는 화면 밖을 향해 중얼거렸다. 박소연 당신이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영상은 끊겼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박소연도 유진도 모두 어머니의 기억을 각자의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한쪽은 복제라 부르고 한쪽은 구원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 본질은 같았다. 인간의 감정을 제어하고 소유하려는 실험. 나는 복원 장치에서 어머니의 음성 데이터를 분리했다. 도윤아. 그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다. 모든 건 내가 허락한 게 아니야. 그녀가 날 지우려 했어. 하지만 나는 아직 여기 있어. 그때 화면의 픽셀이 일그러졌다. 잔상 속에서 한 인물이 나타났다. 유진이었다. 그녀는 화면 속 어머니의 곁에 서 있었다. 눈빛은 다정했지만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다. 어머니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나를 없애는 거야? 아니요, 어머니. 이건 당신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화면이 하얗게 번쩍였다. 심전도 파형이 수평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마지막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눈앞이 아득했다. 유진이 한 말, 어머니가 남긴 기억, 그리고 박소연의 침묵. 모든 것이 얽혀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박소연이었다. 도윤 씨 지금 어디예요? 집입니다. 정원에요. 그 칩 절대 다시 켜지 마세요. 왜요? 그 안에 있는 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건 감정 코드예요. 누군가의 감정을 완벽히 복제하면 그 복제체는 원본을 지워요. 지금 그 장치는 이미 살아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그 정원 안에 있는 건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통화가 끊겼다. 바람이 불었다. 수국이 흔들리고 장독대 뚜껑이 덜컥거렸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나지금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윤아, 흙은 기억해. 너무 깊이 파헤치지 마.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았다. 정원의 끝, 빛이 닿지 않는 그늘 속에 어머니의 형체가 서 있었다. 분명히 유리관 속에서 멈췄던 그 얼굴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눈을 뜨고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엄마?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발자국이 흙 위에 남았다. 진짜였다. 나는 숨을 삼켰다. 이건 어떻게? 그녀는 고개를 기울였다. 넌 나를 복원했잖니. 그건 곧 나를 부활시킨 거야. 이건 불가능해요. 도윤아, 불가능이란 건 인간이 만든 단어야. 그녀가 다가오며 속삭였다. 이제 너와 나는 같은 데이터야. 그녀의 손끝이 내 뺨에 닿았다. 차갑고도 부드러웠다. 순간 내 머릿속으로 낯선 영상들이 흘러들었다. 어머니의 과거, 정원, 유진의 눈물, 그리고 내 어린 시절의 웃음소리. 모든 기억이 뒤섞였다. 나와 어머니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쳤다. 엄마, 제발 멈춰요. 도윤아, 넌 나를 다시 살렸어. 이제 내가 널 지킬 차례야.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 안에 사랑과 광기가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유진의 목소리가 겹쳐 들려왔다. SEDAREX 감정 코드 최종 단계 진입. 대상자 도윤. 복제 시작. 순간 내 시야가 흔들렸다. 눈앞에 정원이 일그러지고 모든 색이 사라졌다. 남은 건 오직 한 가지.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괜찮아, 도윤아. 우린 이제 하나야. 눈을 떴을 때 세상은 고요했다. 바람도 새소리도 빗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정원 한가운데 서 있었다. 햇살은 따뜻했고 공기는 포근했다. 모든 게 너무 완벽했다. 수국이 활짝 피어 있었다. 꽃잎마다 물기가 반짝이고 흙냄새가 진하게 퍼졌다.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일어났구나, 도윤아. 그녀였다. 어머니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는 물뿌리개를 들고 예전처럼 잔잔히 웃고 있었다. 여긴 어디예요? 몰라보겠니? 우리 집 정원이잖아. 그럴 리가 없어요. 여긴. 나는 손으로 주변을 더듬었다. 모든 게 너무 선명했다. 햇살의 각도, 꽃의 향기, 흙의 촉감. 그 어떤 꿈도 이렇게 실감나진 않았다. 이건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이라 부르든 꿈이라 부르든 뭐가 중요하니?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넌 나를 다시 데려왔잖아. 이제 우린 함께 있을 수 있어.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 새들이 날갯짓을 멈춘 듯 햇빛은 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모든 것이 정지된 듯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 평화가 오히려 공포스러웠다. 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이건 어머니의 기억이에요. 여긴 진짜가 아니에요. 그녀가 천천히 다가왔다. 도윤아, 왜 그렇게 현실을 찾으려 하니? 현실은 늘 너를 아프게 했잖아. 이곳은 다르단다. 여긴 너와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따뜻해서 한순간 흔들릴 뻔했다. 그러나 그때 머릿속에 떠올랐다. 박소연의 말. 그 감정 코드가 너를 삼킬 거예요.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이건 당신이 만든 세상이 아니에요. 이건 누군가의 설계야.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설계라니? SEDAREX. 그 약물. 그건 기억을 안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감정을 복제해서 새로운 의식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의 어머니는 감정의 복제체예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럼 인정하세요. 당신은 진짜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 눈빛은 슬픔도 분노도 아닌 오직 연민이었다. 그럼 진짜는 어디 있니, 도윤아? 죽음 속? 무너진 육체 속? 너는 그걸 진짜라고 부를 수 있어? 그 말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와라. 여기선 아무도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아. 유진도 세상도 죄책감도 없어. 이곳이야말로 낙원이야. 그녀의 손끝이 닿자 세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정원의 색이 더 짙어지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기억의 잔상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어린 시절의 나. 학교 앞에서 손 흔들던 어머니. 졸업식 날 눈물 흘리던 그 얼굴. 모두 이곳에 살아 있었다. 봐라, 도윤아. 이건 우리가 함께 만든 기억이야. 그녀의 말이 귓가를 파고들었다. 이 세상에서 넌 나를 다시 잃지 않아도 돼. 그 순간 다른 목소리가 겹쳐 들려왔다. 낮고 급박한 목소리였다. 도윤 씨, 제 목소리 들리세요? 박소연이었다. 당신은 지금 기억 동기화 상태에 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현실로 못 돌아와요. 박소연? 그 복제체가 당신의 감정 회로를 장악했어요. 그녀는 어머니의 감정을 기반으로 한 SEDAREX 코드입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서서히 일그러졌다. 누구랑 얘기하는 거니? 그녀의 목소리가 낮고 차가워졌다. 또 날 버리려는 거야? 엄마,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럼 왜 자꾸 나를 현실로 밀어내니?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나는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날 부활시켰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날 지우겠다고? 나는 어머니를 지우려는 게 아니라 당신을 떠나 보내려는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난 떠나지 않아. 넌 이미 나와 연결되어 있어. 그녀가 손을 뻗자 정원이 다시 요동쳤다. 꽃잎들이 검게 변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 흔들렸다. 박소연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도윤 씨, 정신 차리세요. 그 감정 코드를 끊어야 해요. 핵심 기억을 찾아요. 그 안에 진짜 어머니가 있어요. 핵심 기억. 나는 속삭였다. 눈앞이 번쩍이며 장면이 바뀌었다. 나는 병원 복도에 서 있었다. 그곳은 어머니가 입원해 있던 병동이었다. 알람기가 꺼져 있었고 침대 위에 어머니는 고요히 누워 있었다. 그 옆에서 유진이 손에 주사기를 쥐고 있었다. 이건 그날이야. 유진이 중얼거렸다. 미안해요, 어머니. 이건 당신의 선택이었어요. 그녀가 버튼을 눌렀고 심전도 파형이 일직선으로 떨어졌다. 그 순간 어머니의 눈이 살짝 떴다. 도윤아. 그 한마디였다. 그 말과 함께 병실 전체가 흩어졌다. 정원이 다시 눈앞에 펼쳐졌다. 어머니가 서 있었다. 이제 그녀의 모습은 두 겹으로 흔들렸다. 한쪽은 따뜻한 미소, 다른 한쪽은 데이터가 깨어지는 빛의 잔상. 엄마. 그래, 도윤아. 이제 선택해야 해. 무슨 선택이요? 여기 남을지 아니면 날 보내줄지. 나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꽃은 다시 핀다고. 그 말은 이별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게 내가 남긴 진짜 말이었지. 그럼 이제 그 말을 지켜야죠. 나는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쉬어요. 그녀의 손이 점점 투명해졌다. 고맙다, 도윤아. 너무 늦지 않아서 다행이야. 엄마.
그녀의 마지막 미소가 사라질 때 정원의 빛이 하얗게 번졌다. 모든 것이 조용히 무너졌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머리에는 센서가 붙어 있었고 옆에는 박소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가가 붉었다. 돌아오셨네요.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어머니는요? 박소연은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다. 완전히 사라졌어요. 감정 데이터도 복제 코드도 모두 정리됐어요. 나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려왔다. 괜찮아, 도윤아. 꽃은 다시 피니까. 며칠 뒤 나는 정원을 다시 찾았다. 흙을 고르고 새 모종을 심었다. 수국이 아닌 국화를 심었다. 그리고 그 아래 T라고 새긴 작은 비석을 세웠다. 바람이 불었다. 꽃잎이 살짝 흔들렸다. 그때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박소연이었다. SEDAREX 프로젝트 완전히 종료됐어요. 하지만 한 가지가 남았어요. 뭐죠? 당신 어머니의 코드, 백업 데이터가 서버 어딘가에 남아 있어요.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 박사님. 네? 그건 그냥 흙 속에 묻어주세요. 통화를 끊고 나는 정원 흙을 한 줌 집어 올렸다. 햇살이 그 위로 비쳤다. 손끝에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었다. 엄마, 이제 진짜로 편히 쉬세요.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소리 사이로 어머니의 낮은 웃음이 함께 섞여 있었다.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밝았다.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하늘은 희고 맑았고 햇살은 차가운 공기를 뚫고 유리창을 비췄다. 그날 이후 도윤은 더 이상 연구소로 돌아가지 않았다. SEDAREX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폐기되었고 모든 데이터는 정부 산하 기관으로 이관되었다. 하지만 그는 안다. 완전히 지워진 기억 같은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병원에서 퇴원한 지 3주째 되는 날이었다. 그는 천천히 어머니의 집, 아니, 지금은 그의 정원이 된 그곳으로 향했다. 낡은 담벼락 위로 담쟁이 넝쿨이 마르고 문패에는 여전히 그레이스 가던이라는 글자가 남아 있었다. 그건 어머니가 생전에 직접 새긴 이름이었다. 대문을 열자 바람이 흙냄새를 실어 나왔다. 국화들이 가지런히 피어 있었다. 노란빛 꽃잎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햇살이 부서지며 흙 위에 작은 점들을 만들었다. 그는 그 앞에 앉아 흙을 한 줌 쥐었다.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촉감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 안엔 어머니의 숨결이 그리고 시간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도윤 씨, 나직은 목소리가 들렸다. 뒤돌아보니 박소연 박사가 서 있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편안한 옷차림이었다. 실험복 대신 회색 코트, 머리는 묶지 않은 채 바람에 흩날렸다.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이제 여기가 제 일터나 다름없죠. 정원사로 전직하셨나요? 그녀가 농담처럼 웃었다.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털었다. 정원사이자 아들입니다. 그녀는 잠시 정원을 바라보았다. 프로젝트는 완전히 정리됐어요. 서버도 폐기했고 관련 연구원들은 전부 해고됐습니다. 좋은 결정이에요. 그런데 박소연은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백업 서버 하나가 자동으로 다시 켜졌어요. 누가 건드린 건 아닌데 SEDAREX 코드 일부가 재활성화됐더군요. 도윤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남아 있었군요. 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안에는 감정 데이터가 없어요. 단 하나의 문장만 남아 있었어요. 그녀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다. 짧은 문장 하나가 떠 있었다. 꽃은 다시 핀다. 그는 숨을 멈췄다. 그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다. 하지만 그 문장은 SEDAREX 시스템 안에서
생성된 데이터가 아니라 누군가 직접 입력한 텍스트였다. 어머니가 남긴 로그인가요? 박소연이 고개를 저었다. 시스템 기록엔 그런 사용 내역이 없어요. 누군가가 물리적으로 입력한 것도 아닙니다. 프로그램 내부에서 스스로 생긴 거예요. 그는 조용히 태블릿을 닫았다. 그럼 그냥 남겨두세요. 지워야 안전합니다. 아니요. 지우지 마세요. 왜요? 그건 어머니의 마지막 의식이에요. 기억이 사라지지 않으려는 몸부림이겠죠. 박소연은 그를 잠시 바라보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정원에 서 있었다. 이번엔 어머니의 모습이 없었다. 대신 바람이 불고 꽃잎이 흩날리고 있었다. 그 바람 속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윤아, 잘 지내고 있지?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됐다. 나도 이제 편히 있을게. 바람이 멎었다. 그의 손끝에 국화 한 송이가 떨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기억이 물처럼 흘러 사라졌다. 다음날 아침 그는 서류를 정리했다. SEDAREX 연구팀의 자료, 실험 기록, 유진의 진술서 모두 봉투에 넣어 봉인했다. 그 봉투 위에 그는 한 줄을 적었다. 기억은 도구가 아니라 생명이다. 그 문장을 남기고 그는 서류를 불태웠다. 불길이 봉투를 삼키며 검은 재가 흩날렸다. 그 재가 바람에 날려 정원 위로 떨어졌다. 그는 그 위에 흙을 덮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끝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기운이 남았다. 마치 누군가 그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혹은 누군가의 숨결이 여전히 이곳에 깃든 듯한 느낌. 며칠 뒤 박소연이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윤 씨, 이상한 일이 있어요. 이번엔 또 뭔가요? SEDAREX 서버 완전히 정리했는데 새로운 접속 로그가 남았어요. G, T 라는 아이디로. 어머니 이니셜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어요. 접속 후 바로 서버가 자가 폐기됐습니다. 남은 데이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그게 마지막 인사였겠죠. 그는 담담히 말했다. 도윤 씨, 혹시 그걸 믿어요? 뭘요? 그분이 진짜로 아직 어딘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걸. 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천천히 We're here for you, 말했다. Mom. 박 박사님, We'll get through this 기억이란 together. 건 어딘가에 남아 있어야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We're here for you, Mom. 그럼 된 거예요. We'll get through this together. 그녀는 내 안에 그리고 이 정원 안에 있어요. 전화가 끊긴 뒤 We're here 그는 for you, 조용히 Mom. 흙 위에 무릎을 꿇었다. We'll get through this together. 손끝에 닿는 흙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 속에서 새싹 We're here for 하나가 you, 돋아 Mom. 있었다. We'll get through this 어제까지만 together. 해도 없던 새 생명. 그는 미소를 지었다. We're 이제야 here for you, 진짜 Mom. 봄이 오나 봐요. We'll get through this 그때 together. 바람이 한 줄기 불었다. 그 바람 속에서 누군가의 We're here for you, 웃음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We'll get through this 들려왔다. together. 그래, 도윤아. 꽃은 다시 핀다. 그날 We're here 저녁 for you, 정원 Mom. 위로 노을이 내렸다. We'll get through this together. 하늘은 불그스름하게 물들고 빛은 국화꽃잎 사이로 스며들었다. We're here for you, Mom. 도윤은 손에 흙을 묻힌 We'll 채 get through this together.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We're here for you, Mom. 상실의 그림자 대신 We'll get 어딘가 through this 단단하고 together. 잔잔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문을 닫으며 We're here for you, 마지막으로 Mom. 정원을 바라보았다. We'll get through this together.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있었다. We're here for you, Mom.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We'll get through this together. 그저 형태를 바꾸어. 누군가의 삶 속에, 누군가의 손끝에, We're here for 그리고 you, Mom. 누군가의 사랑 속에 We'll 남아있을 get through this 뿐이다. together.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